사실은 저 민주당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뜨겁고 이 뜨거운 감자에 제가 굳이 숟가락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얘기가 오히려 내란 세력과 준내란 세력에 대한 비판과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진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끝이 없네요. 진짜 정말 이제 역스러운 게 제가 적당히 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난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자꾸 친명계 인사 취급밖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 업계에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확실한 친명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비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굳이 서포트하고 숟가락 올린다고 해서 크게 저에게 달라질 것도 없고요.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내란 사태에 뛰어든 뭐 대선 주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야 된다. 특히 12월 3일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이었기 때문에 12월 3일과 4일 한 너댓 시간 동안 이어졌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의도에서 들었던 헬기 소리, 제 눈앞에서 봤던 계엄군들, 국회 도서관 측면에서 도망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다 제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넘어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 유튜브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라고 했던 부분, 우원식을 포함해서 담을 넘어 월담하여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들어갔던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발 좀 뭐하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그 자리에 있었든 있지 않든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민주당의 역할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범야권 다수 인사들의 그 역할을 존중함을 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며 동시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면 안 될까요? 왜? 당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 당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 12월 3일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뭘 했냐 이거예요. 나 진짜 답답한 게 빈집털이 하러 들어오냐? 무슨 빈집도 아니야. 지금 심지어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하나도 안 멋있어. 정말 하나도 안 멋있다니까요? 본인들 지분 좀 확보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임종석 실장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뭐 거의 정계 은퇴와 관련된 그런 선언적 의미? 뭐 통일운동 하겠다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건 내가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침에 눈만 뜨면 이런 기사야. 짜증나게. 에? 대선 앞두고 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대선도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직 진압이 안 됐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란이 진압됐냐고. 안 보여요? 지금 뭐 전환길이랑 국민의힘이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란 세력과 준내란 세력들의 이 준동이 안 보입니까? 아니, 난 진짜 물론 임종석이라는 인물의 메시지를 이 메시지가 뭔지는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볼게요. 빡치네. 자, 사실상 지난 대선의 패배 책임을 물으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후보의 부족과 당 전략의 부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 힘을 다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물었다. 서울에서만 31만 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 물론 이 어떤 책임에 대해서 대선을 패배하고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데에 대한 공동 책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정권을 넘겨주게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실제 대선에 나가서 너무 아깝게 패배를 하고 그 뒤에 국민들에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로부터 비롯된 시련을 안겨준 것에 대한 당의 대권 주자였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이건 이제 본인이 가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정치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 단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나 그런 미안함이나 국민들에 대한 송구함이나 이런 건 이재명 스스로가 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이거 너의 책임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겸허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전 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인을 안 했냐? 대선은 모든 정당의 전략과 에너지가 다 응축되는 그냥 올인입니다. 올인. 모두가 사활을 걸죠. 어제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걸잖아요. 근데 3년 전에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야, 너는 네 잘못인 걸 모르는구나. 충청에서 왜 졌을까? 민주당 전략의 부재고 너의 부족함이야. 성찰해. 이 얘기를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의 파면 결정 이게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를 지금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비명계라고 부르는 인사들이 이렇게 SNS로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2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2달 뒤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욕을 임종석 씨보다 좀 덜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종석 씨가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먹을 욕보다 제곱의 문제가 아니고 100배는 더 먹죠. 미안한데 뭐 했습니까? 뭘 했죠? 알려주실 분 있어요? 임종석이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뭐 친문계 인사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가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증오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김경수를 뭐 인간적으로 싫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뭐 하다가 아니면 그때까지 안 가도 돼. 12월 3일부터 뭐 했냐고. 뭐 했냐니까? 12월 3일부터 우리 김경수 지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신경사나운데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해결돼야 되는 사안이 산적한데 당 내부로 총구를 돌려서 자신의 정치적 사익, 사리사욕 이런 걸 노리고 메시지를 쓰는 거라면 제발 그만하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더 얘기해봐야 필요 없는 것 같고. 끊임이 없네. 그리고 뭐 이 아저씨가 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인가요? 뭐 전대협? 586? 어마어마한 과거의 영광? 운동권? 운동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나요? 요즘 시대 사람들 운동권이라면 지긋지긋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라고. 그리고 친노의 영광? 친문의 영광? 그때 당시 우리는 니네보다 정치를 잘했다? 혹은 노선투쟁? 아니면 뭐랄까 누가 더 적장자인가? 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김대중의 민주당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듣보잡은 다 꺼져라? 그 어떤 전통도 없는 이재명 같은 변방의 인간이 우리 민주당이 너한테 전세를 준 것뿐이지. 지난 대선 말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한다? 너 이제 방 빼라? 뭐 이런 겁니까?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요.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자신의 그 가슴에 담겨 있는 일종의 열패감과 변방의 장수에게 민주당을 빼앗겼다라는 원래 다 우리 지지자들이었는데 민주당을 빼앗겼다라는 열패감과 이런 것들을 다 놓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땅바닥에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요, 제가 개혁신당 얘기도 왜 많이 하냐면 공당이라는 거는 우리의 세금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받는 모든 공당에 대해 당원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이렇게 가야 한다. 저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 존립하고 있는 공당이라면 상식과 합리에 비춰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부의 뭐 어떤 투쟁이나 토론이 민주적인 방식의 토론이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왜 우리가 제시를 못합니까? 그래요? 좋아요가 너무 적다고 드러났대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뽑히면 그 당대표가 임기를 다 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당원들이 부여한 것이고,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당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이나 소위 친노, 친문, 과거에 뭐 이제 DJ 뭐 모르겠어요. 여러 이제 적자들이 있을 텐데 당에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 박지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왜 박지원만도 못합니까? 아닌가요? 이제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지 말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러면 페이스북에 쓰세요. 페이스북에다 써. 나는 이재명이 싫어. 난 이재명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저 듣보잡 새끼가 우리 민주당을 장악한다니 말이나 돼? 지금 강성 지지층 그 일부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 개딸이라고 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당을 흔들고 있어. 그건 이재명 때문이야. 이재명이 당을 갈라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왜 이재명은 뭐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습니까? 아니, 득표율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득표율이 뭐든지 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뽑혔다고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아니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뭘 했다고 이렇게 숟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여기 지금 계시는 736분 중에 밖에 나가서 엄동설 안에 집회를 나가셨다라든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서 추위와 싸워가며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임종석 씨는 뭐 했냐는 얘기예요. 김경수 전 지사는 어디 뭐 독일 갔다 왔어요? 뭐라고 했냐고.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지. 지켜본 사람도 있겠지. 근데 왜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이거예요? 선거 앞두고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쳐 줍니까? 민주당에서 뭐 콩고물 떨어져요? 이재명 쪽에서 임종석 씨한테 만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로부터 사유화됐던 선출되지 않은 당원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당을 사유화했을 때 그 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개혁신당이요? 당대표는 허은한데 왜 선출되지 않은 개혁신당의 현직 의원이 마치 자신의 당처럼 개혁신당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실종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의 비판하는 지점과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